진행을 맡은 커리어랩 대표 유준영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성경 코치님, 마인드 클린 대표님이 주로 발표를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Q&A 시간을 마지막에 한 15분, 20분 정도 가질 거니까 다양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성경 코치님 한번 제 화면 공유 권한을 드렸으니까 한번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 한번 켜주시고요. 성경 코치님.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제가 줌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 웨비나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참 평일인데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실까 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신청을 되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제 기대보다. 그래서 오늘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한번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스토리와 제 노하우들을 좀 편안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 들으시면서 하셔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쭉 들으시다가 나 이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꼭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다. 라는 액션 플랜을 하나만 한 가지 이상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멘탈 관리라는 게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완벽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내가 정말 최강 멘탈이 되어야겠다. 내가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점차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 그리고 정말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 그게 뭐냐면 내가 멘탈 관리를 위해서, 즉 번아웃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핵심 습관을 좀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훈련함으로써 내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 즉, 예전에는 정말 멘탈이 많이 흔들릴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금방 일어나는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가져가야 할 굉장히 큰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함으로써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 요소에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습관을 꼭 하나 이상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시작하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이제 현재 강의 그리고 코칭 또 회사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제로는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팀워크, 팀빌딩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돈에 지친 당신을 위한 미라클 노트라는 책을 출간 작가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마인드 클린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 클린이라는 회사 이름이 왜 유래가 됐냐면요. 마음을 청소하겠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싹 청소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제가 이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세일자 마케팅 일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현재 이렇게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워크숍에 대해서는 제가 이 웨비나 마지막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번아웃이 뭐냐, 번아웃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칼럼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제가 오늘 그 블랙키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번아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을까? 그랬더니 7만 명, 이번 달에만 7만 명 되는 분들이 번아웃을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이 번아웃에 조금 흔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먼저 번아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탈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번아웃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자원이 고갈된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냉소적 분리.
사회적 연결감을 고갈입니다. 내가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는 거, 외로운 것들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효능감 저하, 자신에 대한 가치관의 고갈, 내가 굉장히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번아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 그 소개 중에서 제 피크 앤 밸리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코칭 툴 중에 내 인생을 피크와 밸리로 나눠서 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 이제 나이가 나오죠? 제 나이를 이렇게 구간으로 나눕니다. 네, 나누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었던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했던 때는 플러스,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을 찍고 그 점에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코칭 대화를 하면서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가 사실 제가 작년에 그렸던 제 코칭 그래프입니다. 네. 피크앤밸리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그 멘토 코치님과 코칭 대화를 하고 나서 두 가지를 느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지금 제 현재 그래프를 보시면 제일 그래프가 높죠. 예. 그래서 지금 안락의자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였는데,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평안하고 좀 안정적인 시기를 내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알게 됐어요. 사실 제가 몰랐거든요. 스스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서, 점이 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이구나, 내 인생에서 피 큰 시기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 순간 제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라고 써 있죠, 옆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걸 제가 보게 됐냐면, 이 안락의자 점 앞에 보면 벨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피크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벨리에서 지금 피크로 이렇게 올라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물론 이제 올라온 것에는 외부 환경적인 부분, 또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스스로를 좀 인정하게 됐어요. 너 참 고생했구나. 너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멋지다. 이런 얘기를 좀 스스로에게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앤밸리 그래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떠올랐던 키워드가 이 감사와 인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해서 옆에 넣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키워드를 만약에 정하라고 한다면 전 이 두 가지로 정하고 싶고요. 뒤에 나오는 이미지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멘탈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멘탈이 내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만의 기둥을 만들어야 돼요. 번아웃이라는 게 결국 멘탈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순간들이 오잖아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순간.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갑자기 내 포지션이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도 뭔가 내 멘탈이 물론 좀 다운되긴 하겠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하기 위한 나만의 기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둥으로 전 첫 번째 키워드로 이 감사와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좋은 것을 넘어서서 이게 왜 내 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지, 어떤 역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벨리 극복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그래프에서 보셨죠? 굉장히 좀 벨리였다가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피크인 시기로 왔을 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 벨리가 나한테 정말 큰 기회였구나. 정말 내가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기 위한 핵심 습관을 만들기 위한 굉장히 좋은 시기였구나. 라는 걸 제가 지금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좀 정말 좀 힘들다 요즘에 내 인생이 아마 지금이 좀 벨리가 아닌가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시기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때 내가 어떤 내 삶의 인사이트를 가져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분야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지나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피크인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벨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벨리였던 때가 왜 벨리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코칭을 좀 해봐야겠다. 코칭에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한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 사실 창업을 했었어요. 이 일이 너무 좋고, 이 너무 내 일이다, 내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감하게 용기를 갖고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일을 했었는데 3년 2개월 정도 1인 기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운영하고 나서 3년 2개월 뒤에 저한테 남은 게 5천만 원 빚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는 했지만 전혀 돈을 벌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해서 네,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때를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실 제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저한테 많이 했었냐면, 거봐, 너 안 되잖아. 넌 역시 안 돼. 앞으로도 넌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스스로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하나의 장면이 생각나냐면, 이제 접기로 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번아웃이 오고 이제 우울증 거의 그때까지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는 거. 이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아침에 이제 어느 날 눈을 이제 떴는데 몸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힘이 안 나니까. 그래서 가족들 다 출근하고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정말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거봐, 너 안 될 줄 알았어. 너 안 된다고 했잖아. 앞으로 넌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런 시간이 좀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제 많이 힘들었던 때였는데, 근데 계속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는 너 생각으로 이렇게 널 힘들게 해? 라는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 생각을 하나의 밧줄처럼 잡고 일어났어요. 맞아. 나 살아야겠구나. 나 앞으로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펜과 노트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하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계속 적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적다가 어느 순간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저는 제가 창업에 실패해서 이제 빚을 지게 돼서 그 상황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거봐, 너 안 된다고 했잖아. 역시 넌 안 돼. 이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진짜 이때만, 지금 이 상황에서만 내가 나를 탓하고, 나를 뭐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저를 돌아봤더니, 계속 제가 저를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넌 부족해. 너 뭐 해야지. 거봐, 너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고 이런 태도로 이렇게 제 자신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구나라는 걸 그날 제가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스타벅스에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왜 울었냐면 저한테 되게 미안해서 울었어요. 내가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외부 요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계속 탓하고 나를 되게 함부로 대해와서 날 힘들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제 보시면 이 손이 있죠. 괴롭히죠. 이 손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크게 깨달았던 것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그 외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 해석. 결국 내가 나에게 하는 말, 이 셀프 토크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네, 라는 걸 제가 쭉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 나에 대한 어떤 미안함, 내가 평생 나를 부족한 점을 보고 나를 탓하고 나를 자책하며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날부터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저를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칭찬하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해서 회사에 가게 됐는데 그 회사를 2년 다녔거든요. 2년 동안 내내 하루에 5개씩
노트에, 핸드폰으로 출근하면서, 이동하면서 하루에 5개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벨기에에서 서서히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눈, 내가 나를 보는 태도, 관점이 바뀐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잘한 게 뭐가 있을까? 칭찬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이제 평소에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을 것들. 예를 들면 출근 제 시간에 한 것. 그리고 지나가면서 동료에게 웃으며 인사한 것. 오늘 동료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어. 와, 잘했어. 정말 멋졌어. 이런 것들을 적으니까 내가 서서히 변화하고 에너지가 바뀌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좀 힘들고 내가 좀 번아웃이 왔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정말 조언드리고 싶은 거 나를 좀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준을 낮추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는 잘 안 봤던 것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를 좀 봐주고, 아, 잘했어. 칭찬하고 인정해줄 때, 그게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멘탈의 기둥.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둥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제 기둥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제 경험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 핵심 습관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멘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반복이고 훈련이에요. 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좀 할 만한 거, 조금 쉬워 보이고, 내가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한 거, 그것을 여러 개 안 하셔도 되니까 정말 한두 가지 정도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들 왔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네. 내가 되게 빨리 회복이 되네. 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와 인정.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감사와 인정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질문하세요. 스스로에게. 나에게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이동하면서, 틈날 때마다 오늘 감사한 일은 뭐가 있을까? 오늘 나를 좀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두 번째 적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누세요. 말로 나누시건 아니면 블로그에 글로 적어서 나누시건. 예전에 저는 감사일기를 블로그에 적어서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제 프로세스 1, 2, 3를 말씀드리냐면 우선은 떠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감사한 거, 칭찬할 만한 거. 근데 떠올리고 적으면 훨씬 더 힘이 세집니다. 나한테 오는 영향이 훨씬 커요. 내가 적으면서 인식하고 감사한 걸 더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또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해보시면 굉장히 더 파워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멘탈 관리라는 걸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재구성하는 거, 리프레이밍 하는 게 멘탈 관리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멘탈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느냐.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 이걸 쉽고 빠르게 하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힘든 상황에서는 부정적 생각이 든다. 근데 이걸 얼마나 쉽게, 빨리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주느냐. 이것이 이제 멘탈 관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리프레이밍을 내가 평소에 감사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온 사람은 내가 정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리프레이밍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 내 마음이, 내 뇌가 빨간색으로 지금 꽉 차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저 외부에서 검은색이 딱 왔어요. 예를 들어, 검은색 딱 잉크가 튀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미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검은색을 빨간색으로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뇌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검은색이 외부에서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검은색 굉장히 작은데 사실 그게 검은색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부정적인 생각이 한 번 들면 계속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가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내가 평소에 내 어떤 마음, 내 뇌를 긍정적으로 물들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런 습관들로 인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시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무 실수라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사이드 세일즈 일을 했었는데, 사실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세일즈 숫자. 내가 이번 분기에 얼마만큼 팔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어로 같이 일했던 이제 부장님께서 그때가 분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시스템에서 내가 이거 세일즈 했는데 그 숫자를 좀 찾아줘라.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확 시스템 숫자를 막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부장님 여기 안 보이는데, 이거 이때 이날 찍힌 거 맞을까요? 질문을 드렸는데, 맞다고 하세요. 정말 하루 종일 찾았는데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신 저희 매니저님께서,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하셔서 찾았는데, 너무 쉽게 금방 찾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일을 못한 거죠.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제대로 찾는 법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완전 이제 어깨가 축 처져서 어떤 사람은 나 일을 정말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팀에 해를 끼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실수만 하지?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날도 제 어떤 핵심 습관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한 거, 오늘 나를 좀 인정해 줄 만한 걸 계속 이제 떠올리면서 적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적다 보니까 지금 있었던 이 일이 리프레이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리프레이밍이 됐냐면 내가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법을 더 제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다 정리해두고 앞으로는 그 일이 없도록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실수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었구나. 좋은 기회였구나. 내가 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좋은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 일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리프레이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한 거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내가, 오늘 감사한 거, 날 인정할 만한 거,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긍정적인 사고 습관, 사고 패턴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순간이 왔을 때도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가 훨씬 더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고 또 하나는 이제 도움인데요. 이게 이제 앞에 제가 출간했다라고 하는 그 책과 연결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제 창업 실패하고 빚을 지고 나서 빚을 다 갚았을 때부터 좀 돈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었지? 왜 성과가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났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돈에 대해서 제 무의식에서 돈은 나를 힘들게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창업에 실패도 했지만 이전에도 굉장히 돈 때문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제 어린 시절에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돈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것을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 돈은 나를 힘들게 해. 예, 돈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사고 습관이 패턴이 그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도 돈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며 살겠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돈에 대해서 다시 리프레이밍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게 뭐냐면 돈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돈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거, 내가 돈으로 인해서 정말 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한 것들을 하루에 10개씩, 그래서 250일 동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2,500개죠. 2,500개를 그 당시에 블로그에 매일매일 나눴었고요. 사실 이제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을 때여서 밥 먹고 이제 그거 계속 찾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하루에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리고 예전에 내가 또 공부할 수 있었던 거, 여행 갈 수 있었던 거, 이런 기억들을 다 찾아서 매일매일 적어서 블로그에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지금은 돈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하면 사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제가 그 멘탈 그래프가 많이 떨어졌다면 지금은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게 지금이 4년 전이거든요. 4년 전에 그걸 했는데 자산이 거의 1,000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로, 아예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경로로 자산이 진짜 많이 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 거,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최근에 좀 많이 깨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하기, 두 번째 기둥이 관찰하기인데요. 누구나 나에게 반복적으로 좀 재생되는 사고 패턴이 있어요. 나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나를 되게 공격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예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저는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 때, 예를 들면 마인드 클린 다시 창업을 할 때에도, 아, 내가 예전에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꼭 잘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제 의도와 제 어떤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재생이 돼요. 알아서 제 머릿속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좀 지속적으로 나를 좀 공격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생각이 뭐지? 라는 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좀 리프레이밍 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좀 나를 관찰해서 그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그 공격이 왔을 때 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굉장히 싸웠어요. 이 생각들이랑.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지? 물리치려고, 이기고 나가려고 해서 많이 맞서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 책에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존중합니다. 아, 그 생각이 거기 있구나. 네가 내 안에 거기 안에 있구나. 괜찮아. 거기 있어도 돼. 라고 제가 존중합니다. 네.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자꾸 밀쳐내면 더 커지거든요. 청개구리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맞서 싸우고 이걸 자꾸 어떻게 없애려고 하고 막 바꾸려고 하고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점점 더 증폭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점점 더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우선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면 즉 거기 있어도 돼.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면 오히려 이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존중하는 거, 생각을. 네, 그리고 안아주는 건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생각을 안아주는 건데요. 생각을 어떻게 안아주느냐.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생각들이 왜 왔는지 생각들의 의도를 좀 한번 들여다봐요. 그러면 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왜 왔을까? 아, 내가 예전에 실패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내가 힘들고 사실 고통스러웠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생각들이 나한테 계속 오는 거구나. 라는 좀 선한 의도를 제가 봐요. 네. 그럼 이 선한 의도를 보고 나면 이 생각들이 더 이상 막 굉장히 밉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해 줍니다. 아, 그래, 네가 정말 내가 앞으로 이제는 그런 힘든 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왔구나. 그래, 고마워. 나 정말 힘낼게. 고마워. 근데 나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그때보다는 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때랑은 나 지금 많이 달라. 그래서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리프레이밍을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제가 아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게 멘탈 관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억지로 바꾸면 그게 바꾼 생각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내 생각이 되고 진정성이 느껴져야 이게 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이 새로운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단에 생각을 좀 존중해주고 선한 의도도 좀 파악해보고 좀 이렇게 좀 좋은 안아주기도 하고 생각들을 좀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면서 다음에 마지막에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작업들을 언제 하냐면 아침에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존경하는 김미경 강사님 강의를 이제 유튜브로 들었는데 요즘에 아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간이 가장 영적인 시간대가 아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때가 가장 인간 영적인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막 이제 정신없이 일하다가 혹은 막 저녁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을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리프레이밍 할 때 예를 들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리프레이밍을 하는 문장들을 좀 여러 개 적어봐요. 그래서 안 돼도 괜찮아. 그리고 이번에 안 돼도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어차피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적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좀 내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좋은 문장들. 저는 마지막이었거든요. 어차피 잘 될 거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적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 40번 쭉 적어요. 아침에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쭉 손이 아플 때까지 쭉 적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미 내가 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로운 생각, 긍정적 리프레이밍, 나를 공격해올 그 생각들을 이미 바꿔서 리프레이밍을 쭉 해서 내 어떤 무의식에 각인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을 물론 매일 하면 좋겠지만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진짜 뭔가 멘탈이 다른데 라는 거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의 하나의 노하우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전 시간 확보하는 거. 예, 이거는 저의 경우에 이제 제가 예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진 게 뭔가를 좀 보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제가 70의 에너지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80, 90, 100을 더할까? 어떻게 하면 100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70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를 보니까 100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더 70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번아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 레벨이고 어느 정도 쭉 지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사실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오버를 하려고 하면 아니야. 지금 오버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면 내일 못해. 지금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힘들어. 이렇게 조금 제 자신을 조금 이렇게 다시 워워하거든요. 네, 그게 좀 많이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리 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마련을 해둡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은 좀 자세하게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또 하나 번아웃 예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시간 관리 잘 하시는 거, 그리고 그 툴로 시간 관리 노트 쓰시는 거, 다이어리 많이 쓰시잖아요. 실제로 시간 관리 노트만 잘 써도 어느 정도 번아웃이 잘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 시간을 계획해 놓고 그 시간들 잘 썼는지 셀프 피드백 하시는 것만으로도 번아웃이 잘 예방이 되는데 저는 시간 관리 노트를 지금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노트, 블럭식스라는 노트를 저는 쓰고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노트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를 6개 블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중요한 일들로 하루를 계획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일주일치를 미리 항상 계획을 일요일 날 해둡니다. 근데 할 때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이날은 되게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웨비나를 한다든지 해서 에너지를 좀 쓰는 날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날은 충전하는 시간, 회복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반드시 넣어둡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걸 안 했어요. 항상 일의 진도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하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다.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가기 위해서는 곳곳에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계획해 둬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충전을 해야 또 다시 일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할 시간을 항상 넣어두고 이제 나와의 데이트인데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좀 회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일정에 좀 넣어두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혼자 갤러리에 가서 뭐 작품을 좀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롭게 조금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곳곳에 항상 배치를 좀 해둡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감사와 인정. 네, 사실 감사와 인정이 가장 큰 기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왜냐하면 사실 쉽거든요. 예, 쉬운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예, 그래서 감사 인정을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포인트를 적립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전 스타벅스 좋아하는데 스타벅스에 이제 그 스타벅스에 계속 이제 사이렌 오더 뭐 이렇게 시키면 그 회원가입을 시키면 이게 쌓여요. 별이 쌓여요. 그래서 12개가 별이 쌓이면 하나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와 인정이란 별을 내가 미리 좀 쌓아두면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공짜로 갈 수 있다. 리프레이밍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내 어떤 멘탈 포인트를 정립을 해두면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포인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절대 아니지만 내가 이걸 지속했을 때, 오랜 시간 지속했을 때 굉장히 파워풀하다.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핵심 습관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관찰하기. 네, 미리 조금 나를 정말 힘들게, 나를 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생각, 나한테 가장 좀 공격적인 생각이 뭔가, 그러니까 난 이 생각만 좀 들면 좀 무너져. 한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를 좀 미리 만들어서 리프레이밍을 미리 해두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하는 거죠, 미리. 그래서 그 리프레이밍 하는 문장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 생각들이 나 안에 침투했을 때 내가 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그 리프레이밍 하는 중간 과정은 내가 그냥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거 뒤집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생각들을 인정해주고, 아, 거기 네가 있구나. 그리고 그 생각들의 선한 의도도 좀 파악해주고, 내가 토닥토닥 따뜻하게 안아준 후에 리프레이밍을 했을 때 훨씬 더 리프레이밍한 새로운 생각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충전 시간 미리 확보하시는 거. 그리고 시간 관리만 잘 하셔도 정말 번아웃 예방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달리는 것보다도 나만의 속도를 잘 알고 그걸 지속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인식인데 이거는 사실 관찰하기 제 어떤 습관과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 내 목표,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표는 뭐 한 다음 달 목표, 뭐 1년 뒤 목표, 그리고 조직, 혹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면 뭐 회사에서 나에게 준 목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대목표. 예, 그래서 내가 혹은 뭐 3년, 5년 뒤에 되고 싶은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 가족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내 일에서는 어땠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들, 친구들과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다른 뭐 켈리체 코치님이나 다른 김유경 코치님이나 많은 코치님들 얘기하시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뭐 늦게 일어나면 바쁘게 막 출근 준비하기도 하고 항상 바쁘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목표를 이렇게 쓰거나 혹은 뭐 이미지를 보거나 이런 목표를 인식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내 어떤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래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지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지 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인식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내 멘탈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목표 쓰기를 한 게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쓰면서 이룬 목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쓰면서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또 웨비나를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멘탈 관리 워크숍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최근에 했던 지금 워크숍 모습들이고요. 저는 이제 일대 코칭도 진행을 하지만 또 회사에 가서 이런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예방을 위한 멘탈 관리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버라는 회사와 워크숍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제휴를 해서 플랫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좀 보여드리면 웹사이트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동료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멘탈 관리 핵심 스킬을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제가 디자인을 했냐면 아까 그 번아웃의 정의의 두 번째, 세 번째 즉 연결감의 상실 그리고 어떤 자기효능감의 상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업시킬 수 있도록 서로 좀 소통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도 하지만 또 내가 나의 파트너를 또 인정해주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려고 좀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커리어도 좀 성찰을 해보고요. 제가 아까 피크앤밸리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내 삶의 피크와 밸리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도 드리고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이 좀 바쁘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되게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냐면 높은 산 위에, 높은 산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삶을 좀 조망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돌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내 삶의 곳곳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때 참 행복했구나. 근데 내가 이때 진짜 힘들었구나. 근데 여기서의 방점은 아,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는 내가 왜 행복했지? 내 강점이 그때 뭐였지? 어떤 게 좀 드러났었지? 내가 힘들 때는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가져보고 그리고 내 최고의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파트너로 나눕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또 조별로도 나누고 또 전체적으로도 좀 나누고 칭찬 릴레이 하는 시간도 드리고요. 그리고 번아웃 극복 방법, 그래서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제 어떤 극복 경험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 감정 코칭 핵심 스킬 이런 것들을 좀 나눠드리고 마지막에는 실행 계획. 그래서 코칭 이런 워크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선언하고 인정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후기를 좀 보시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다 워크숍을 하고 왔는데요. 거의 긍정적인 후기죠. 예.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돌아봐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들과 정말 소통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사실 코칭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때보다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코칭 질문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 동료를 조금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조를 짤 때도 미리 담당자분께 주니어, 시니어 분들을 섞어주세요. 그리고 각자 좀 다른 팀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랜덤으로 앉게 되면 꼭 이제 좀 비슷한 분들, 같은 팀 분들끼리 앉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섞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요즘 회사에서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소통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 MZ 세대와 소통할 것이냐, 어떻게 시니어와 주니어와 소통할 것이냐, 이 소통이 항상 핵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좀 많이 만들어 드린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제가 지난주에 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직접 워크숍 참여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대표님 옆에 신입사원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페어로 코칭 질문을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런 경험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나누시고 제가 전체로 대표님께 좀 요청을 드렸어요. 저희 신입사원분 앞으로 정말 힘내서 일 더 잘할 수 있게 이 친구의 어떤 경험과 강점을 좀 나눠주시죠. 라고 하셔서 이제 대표님께서 좀 나눠주셨던 거, 예, 하나의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나 직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코칭 질문을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걸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웨비나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메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제 블로그 주소 그리고 제 링크드인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계속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일치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와주신 분들 중에서 아, 난 우리 회사에 이런 워크숍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버 이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세희 문의하기 있죠. 예, 그래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참석자 리스트 봤을 때는 회사 아닌 다른 조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저에게 블로그나 링크드인 통해서 메시지를 좀 주시면 제가 같이 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웨비나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공유 주시고요.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QA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귀한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지금 여러 고통들이 있다. 하지만 그거를 잘 다스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기존의 관성을 깨는 훈련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QA 시간 저희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유롭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뭐 목소리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채팅으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현 코치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참여 주신 분도 굉장히 감사드린
드리고요. 15분 정도 있으니까 q 시간 좀 자유롭게 좀 가져볼게요. 오늘 뭐 회사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인 힘든 것도 좋고 물론 이제 따로 블로그나 링크드인으로 이제 컨택하셔도 되지만 지금 시간에 질문하실 수 있는 것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 개인적인 뭐 질문 또 잠시만요. 다른 워크숍과 어떤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설명을 보면 다른 것과 좀 다른 점을 잘 모르겠다. 그런 거 한번 설명 주실래요? 워크숍에 좀 특장점이 있으면은 기업에서 그거 한번 더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뭐 워크숍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걸 것 같아요. 코칭 질문을 좀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피크의 밸리 그래프, 피크 내 어떤 인생에 있어서 피크였던 시점, 밸리였던 시점을 한번 본다는 거. 그거 자체로도 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크 익스피리언스. 내가 일하면서 가장 좀 몰입해서 일했던 때, 그런 때를 사실 되게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예, 그리고 있어도, 내가 그런 일들이 있었나? 그리고 그때 또 내 강점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좀 코칭 질문을 나눠보시면서 내 강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특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미리 조금 질문을 좀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답변 예, 주시죠. 미리 예. 제가 그 이벤트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이 참석 신청하실 때 사전 질문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가 웨비나 진행한 내용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하나가 그 글로벌 리모트 팀에서 일하면 다른 팀원들이나 전체 회의 등의 숫자가 커서 업무로 인한 번아웃이 더 많은 것 같다. 또 어떤 방법들을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일을 할 때, 구글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 저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팀원분들은 다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리모트 팀에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연결감을 느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몸이 이제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줌으로 계속 미팅을 하긴 하지만, 연결감을 느끼는 것들이 좀 쉽지 않았던 좀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이제 번아웃의 정의에 있었던 어떤 정신적인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또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에너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좀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나 그리고 일 외적인 것들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예, 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이랑 회의를 할 때에는 한국에선 아침 시간, 미국에선 밤 시간에서 이렇게 미팅을 할 때에도 우리가 바쁘면 보통은 대화를 일적인 대화만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어떤 친밀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했었고, 이제 제가 구글에서 일할 때 경험은 위클리로 항상 명상하는 시간들을 회사에서 만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가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코치님 이 진행하시는 명상 세션에 제가 들어가서 명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뭐 코치님은 샌프란시스코에 계셨고 저는 서울에 있고 다른 분은 싱가포르에 있고 다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한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명상하고 또 명상하고 좀 느끼한 부분들을 또 나누고 하면서 좀 친밀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서로를 좀 일 외적, 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문화, 예, 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할 때에는 매니저님 주관으로 서로 좀 우리 팀원들 서로 칭찬을 해보자 해서 한마디씩 뭐 메신저 이렇게 적어본다든지 그런 이벤트, 아주 소소하지만 그런 이벤트를 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좋은 영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어서 리모트 팀이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팀적으로도 어떤 팀의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성경 코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다양한 분들 코칭하는 제 소개가 없었죠. 오늘 그 커리어랩이라는 걸 하면서 코칭을 하고 있고요. 한 900명 정도 지난 8년간 코칭하면서 저도 이제 사실 코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커리어 코칭이 아니라 상담을 하고 멘탈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멘탈이 나름 강한 편인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은 내가 너무 달리기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훈련도 필요하다. 저는 두 가지 훈련을 저한테 셀프 테스트 해봤었는데 첫 번째는 제 수익을 줄여보는 거예요. 제가 벌던 그거 말고 한 절반으로 줄였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게 저 프리랜서로서의 하나의 테스트였고 지난 3월에 한번 해봤습니다. 성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강박이나 스트레스를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루를 그냥 놓을 수 있는지 계속 생산성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로 자꾸 만들고 있는데 내가 쉬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세 달에 한 번씩은 휴식을 미리 정해놓고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는 편입니다. 제가 8년 동안 프리랜서를 했으니까 그거에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힘도 그런 휴식, 그다음에 기존의 관성을 깨는 이런 훈련들이 좀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성경 코치님도 제가 오래전부터 만났던 인연인데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어, 오늘 이후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성경 코치님한테 이메일로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코치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되게 스스로 멘탈이 센 사람 아니다라고 정말 자신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되게 약한 사람이고요. 근데 저는 제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멘탈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으면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막 연구하고 스스로 막 적용해보고 이건 되네, 이건 나한테 맞네, 이건 효과가 있네라는 것들을 계속 관찰해 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정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컨텐츠 찾아다니고 코칭도 받고 저 지금도 멘토 코치님한테 코칭을 받고 있거든요. 코칭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를 스스로 연구해 가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저는 제 어떤 삶의 의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좋은 것들을 보고 스스로 한번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거 꼭 말씀 다시 드리고 싶어요. 예. 어느 순간 최강 멘탈 이런 건 없고 그냥 조금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내가 성장한 나 자신을 봤을 때 그 뿌듯함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달콤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번아웃 관련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면 소통이라는 책, 최근에 김주환 교수님 책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 그 책 읽으면서 명상을 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도 명상을 했었는데 조금 바빠지면서 사실 좀 못하고 있다가 그 내면 소통 책에 보면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련 논문들까지 나오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명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내면소통 치시면 아마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만 보셔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영국에서, 저기 멀리 영국에서 로건님이 와주셨는데, 충전의 시간, 나와의 데이트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또 성경코치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